안녕하십니까. 제2강 정치활동과 통치구조 1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정치활동에서는 고대, 중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활동 고구려 수도는 먼저 졸본에서 시작되어서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왕의 업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성왕, 동명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구려를 건국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고주몽이고 주몽신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 2세기 활동한 태조왕, 형제 세습, 옥저정복이 있습니다. 2세기의 고국천왕은 부자 세습제를 실시하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진대법도 실시하게 됩니다. 3세기 동청왕 때는 서안평을 공격합니다. 4세기 미천왕 때는 서안평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천왕은 공격을 하고 미천왕은 점령을 합니다. 공격과 점령의 차이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천왕 때는 낙랑군도 점령하게 됩니다. 4세기 고구마왕 때에는 백제근초고왕에게 전사당하게 되는 왕이 되겠습니다. 4세기 소스리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치합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활동한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 이것은 광개토대왕이 만든 비석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만든 비석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만주 정복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후연을 격파했다든지 요동으로 진출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후에 신라에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호명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동부여도 복속하게 됩니다. 5세기 장수왕, 남조와 북조 양다리 외교를 하고 영토는 흥안령 일대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중령 일대로부터 남양만, 지금의 아산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확대합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 남징 정책을 펴는데요. 그래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의 한성이 함락당합니다.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에 있는데 한강 이남까지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전성기가 있는데 각 나라의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성기가 나뉘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후에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 후에 남징 정책을 펴는데 그 위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 남진 정책을 펴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는 놀출왕 때, 백제는 비유왕 때 동맹을 맺죠. 이후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백제 문주왕은 한성에서 옹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 다음 낮에 결혼 동맹이 있는데 신라와 백제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순서를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세기 문자왕, 북부여를 복속하게 되는데 광개토대왕은 동부여를 복속하게 되고 문자왕은 북부여를 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최대 판도에 이룩하죠. 한반도 대부분과 요동과 만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7세기 영량왕, 이때는 수나라의 침입을 받는데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승리하게 됩니다. 7세기 영유왕 때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7세기 보자왕 때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당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당연합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668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당이 야욕을 보이는데요.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죠. 그 이후에 안승, 고현무, 건모잠에 의해서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실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는 신라의 지원이 있습니다. 나당연합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켜놓고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이 배신을 하죠.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해서 한반도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위기를 느껴서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신라는 보자왕의 서자 안승을 금마저 지금의 전북 익산으로 옮겨서 고구려 왕을 삼았습니다. 7세기 지도를 보게 되면 살수대첩, 청강유역에 살수대첩이 보이고 그리고 천리장성이 축조되는데 북으로는 부여성, 남으로는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연개소문이 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시성 싸움도 지도에서 볼 수 있죠. 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수도는 한성에서 시작이 되어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온조왕, 백제를 건국한 왕인데요. 고구려 동명왕의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3세기 고유왕, 형제 상속제를 실시하고 율령을 제정하고 육자평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낙랑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주의할 점, 미천왕 때는 고구려 미천왕 때는 점령을 하게 되고 백제의 고유왕 때는 낙랑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고유왕 때는 목지국도 점령하게 됩니다. 4세기 근초고왕, 부자상속제를 실시하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궁원왕을 전사시킵니다. 마흔을 복속하고 황해도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요소 산둥반도 규슈로 진출하죠. 규슈로 진출할 했다는 유물을 보게 되면 치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일본에 문학을 많이 전하는데요. 아즈키가 한학을 전파하고 왕인이 노노나 천자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백제는 4세기가 전성기가 됐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한강유역, 한성이 백제 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4세기 백제 전성기의 지도가 되겠고 자세히 보면 요소지방, 산둥반도, 규슈로 진출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세기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4세기 침묘왕, 불교를 공인한 왕이 되겠습니다. 5세기 비유왕, 나제 동맹을 체결하죠. 5세기 계로왕, 고구려 장수왕에게 전사당합니다.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5세기 문주왕,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5세기 동성왕, 나제 결혼 동맹을 맺고 6세기 문효왕 때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데 이것은 지방통제 강화,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문효왕릉의 벽돌 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6세기 성왕 때에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칩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양직공도가 있습니다. 노리사치기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성왕과 진흥왕이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난 후에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나제 동맹이 결렬되죠. 이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7세기 무왕 때는 밀크사 등 사찰을 건립하고요. 7세기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점령하고 계백에 항산불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신라 김유신이 승리하게 되면서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당이 역시 야욕이 보이죠. 웅진도덕부를 설치하고 이후에 흑치상지 복신도침이 백제부운동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구려 부운동은 신라가 지원하지만 백제부운동은 신라의 지원이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백강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본의 지원이 있습니다. 백제와 일본은 아주 친한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지원이 있었지만 백강 전투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운동과 백제 부운동의 위치와 사람이 중요한데 지도를 보시고 꼭 위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라는 수도 금성이죠. 지금의 경주입니다. 왕의 업적에 앞서서 먼저 왕의 칭호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서간에서 차차웅에서 이사금에서 마립간 에서 6세기 들어가면 지중왕 때 왕의 칭호를 비로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금 시대 때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되겠습니다. 박혁끝의 거서간이 되겠습니다. 사로국을 건국하고 신라, 즉 신라를 건국하죠. 4세기 내밀마립간 때는 김씨 왕이 세습을 합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그전에는 왕위를 세습했는데 내물마립간 때 비로소 와서 김씨가의 왕위 세습이 되겠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신라의 왜구가 침입하는데 이때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도와줍니다. 5세기 누지왕 부자 상속제 백제와 나제 동맹이 있습니다. 5세기 서지왕 때는 육부 행정구역 정비, 나제 결혼 동맹 있고 그리고 동시를 설치합니다. 6세기 지중왕 때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육부를 개편하고 이사부에서 우정북을 정복하죠. 그리고 우경을 확대하고 순장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소지왕 때는 동시를 시장이죠. 시장을 개설하고 지중왕 때는 이 동시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을 만듭니다. 서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세기 법흥왕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골품제 정비, 금강가야 정보, 권언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6세기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죠.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서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관상선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나제 동맹이 결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한강 유역 지역을 진흥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를 만들게 되는데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초령비, 마을롱비가 북쪽에 있고 그리고 한강 유역에 북한산비, 단양적성비가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창녕비가 있죠. 위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신라의 6세기 전성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신라가 장악하고 있죠. 6세기 신라 전성기 지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세기 진중왕 때는 하백회의에서 폐위되는 왕이 되겠습니다. 7세기 삼국 대항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십자외교라 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하고 돌골과 고구려, 백제, 외가 연합을 하는 것으로서 십자 모양의 외교다 해서 십자외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당연합이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는 7세기 초가 되고 그림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가 보이는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십자외교에 의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백제 장군 윤충이 신라 대야성을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김춘추가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하고 나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이 결성하게 됩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연합이 먼저 결성이 되고요. 이후에 항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당이 운중도독부를 설치하게 되고 백제의 부운동이 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백강종투 역시 실패하게 되죠. 과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년 뒤에 백제 멸망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먼저 요소지방을 공격합니다. 이에 수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을지문덕의 살추대첩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그 이후에 당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당연합이 결성이 되면서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죠. 당이 그 이후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고구려 부운동이 있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과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의 야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땅 공주에 운징도독부를 설치하고 두 번째 고구려 땅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나중에 나당연합이 결렬되게 되죠.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평양에 있던 안동도읍가 요동으로 옮기게 되고 의정부에서 매서성 전투가 있고 군산에서 기벼풀 전투가 있었지만 당은 패하고 신라가 이겨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까지 차지하게 되죠.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야는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치게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김수로 왕이 건국하죠. 건국 신화로는 구지봉, 구지가가 유명합니다. 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있고 그 다음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가 있는데 금강가야가 정기가야연맹의 맹주가 되겠고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의 맹주가 되겠습니다. 3세기 때에는 정기가야연맹이 되겠는데 이때는 철을 생산하고 낭랑과 외 사이에 중개무역을 합니다. 4세기 말에 광개토 대왕이 공격해서 정기가야연맹이 해체되고 5세기에 후기가야연맹이 됩니다. 이때는 철을 생산하지 않고 중개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6세기 때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게 되는데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임나인보부설이 있는데요. 광개토 대왕비 칠지도 일본서기가 임나일본부설이 되겠습니다.
동의신라는 먼저 시기 구분이 중요한데 삼국시대 때는 신라상대라고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신라중대 하대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신라상대 때 삼국시대 때의 신라에서는 송골 출신에서 왕이 나오고요.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중대 하대 때는 진골 출신에서 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는 특히 무열직계 진골 출신이 되겠고 하대는 뇌물반계 출신의 진골 출신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신라상대 때 신라죠. 신라 때는 내무왕, 소지왕, 지지왕까지 해서 쭉 진덕여왕까지 있습니다. 통일신라 중대 때는 무열왕이 있는데 김춘추죠. 진골 최초의 왕이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문무왕 때는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룩합니다. 결국은 김춘추는 삼국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문무왕 때는 외사정을 두게 되고 상술제도를 실시하고 수중능이 유명합니다. 신문왕 때는 김흠돌난에서 귀족을 숙청하게 되고요. 구주오소경 실시하게 되고 국학실시, 노블을 폐지해서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파식적이라는 전설이 있고 소총의 화한계설화라는 설화도 있습니다.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합니다. 경덕왕 때는 폐지되었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서 신라하대 특징이 되겠고 불국사를 건립하고 성덕대왕 신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라중대 때의 특징이 왕권이 강하고 시중의 권한도 강하고 육두품도 강합니다. 그러나 귀족 세력, 상대 등은 약합니다. 신라중대와 하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하대 때는 원성왕이 있는데 이름은 김경신이고요.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지만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하대 때는 농민들이 너무 못살기 때문에 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종애노의 난이 그 대표적인 난이고 그리고 왕위 쟁탈전도 일어나서 김원창의 난도 일어납니다. 신라하대의 특징은 왕권이 약하고 시중의 권한이 약하고 육두품이 약하지만 귀족의 세력인 상대 등은 강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동모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중경, 상경, 동경, 상경이 되겠습니다. 7세기 고왕 때는 이름이 대조영이죠. 발해를 동모산에 공공한 왕이 되겠습니다. 8세기 무왕 이름은 대무예, 당과 대립한 왕이 되겠고 북만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서와 싼둥을 공격하죠. 장문우가 산둥을 공략합니다. 지도 봐주시고요. 8세기 문왕 때는 이름은 대운무라는데 당과 친선관계를 맺습니다. 신라하고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 신라도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남경, 동해, 경주까지 가게 되는 신라도인데 8세기 후반부터 신라도가 있습니다.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데 동모산에서 중경, 상경, 동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림에 신라도가 보이죠. 동경, 남경, 동해, 금성 해서 신라도 보이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9세기 선왕 때에는 이름은 대인수인데 해동 성국을 이룩합니다. 이룰성이죠. 그리고 요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고구려 옛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지방제도를 마련합니다. 발해는 거란족의 침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시험에 거란족의 침을 받는데 말갈족, 여진족 이런 지문이 나와서 혼돈을 주게 됩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거란족의 침을 받아서 멸망을 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해 역시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후발해라 해서 정한국을 세우죠.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 계승 근거, 당의 계승 근거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고구려 계승 근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문왕이 일본에게 국서를 보내는데 그 국서 내용 중 일부에 나 고려왕 대원문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원적인 민족 구성이라 해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이니까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돌, 석등, 돌사자상, 이불병자상, 연꽃무늬 기와 모두 고구려를 계승했고요. 정해 공주묘는 천장 모주림 구조, 구실 돌바무덤으로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당을 계승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삼성육부체제를 모방했고요. 그리고 주작대로 상경연총부의 주작대로는 당을 계승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영광탑도 당을 계승했고요.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으로서 당을 계승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수도는 철원에서 송악, 강화도, 송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10세기 초에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년에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되는데 권헌에 의해서 완산주에 건국이 됩니다. 1년 뒤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는데 궁에 의해서 송악에 건국이 됩니다. 이후에 철원으로 천도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해가 멸망합니다. 발해 멸망한 후에 공산전투, 고상전투가 있는데 후백제와 고려군이 서로 대결을 하죠.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주군이 이기게 되고 고창전투에서는 고려 왕건이 이기면서 권헌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통합하게 되는데요. 전쟁 없이 경순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검의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시기구분, 고려는 시기구분이 중요한데요. 무신정변을 계기로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는 초기, 중기로 나뉘게 되고 고려 후기는 무신집권기, 원간석기, 말기로 나뉘게 됩니다. 각 지휘층을 살펴보게 되면 고려 전기에는 호족, 고려 중기에는 문벌기족, 무신집권기에는 무신, 원간석기에는 건문세족이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족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향리가 되고 쭉 해서 고려 말기에는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육두품색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의 고려 초기의 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죠. 효족이 연합해서 정권을 이룩하기 때문에 왕건이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태조의 역할은 민생 안정정책을 쓰는데 생산물의 10분의 1을 쓰고 그리고 흑창을 실시합니다. 호족 정책에서 해유책과 강경책을 쓰게 되는데요. 해유책은 혼인정책, 사성을 주고 역분전을 주게 됩니다. 강경책으로는 사신간제도, 기인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때는 북진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음항까지 이르는 국경선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훈요 10조에는 불교, 유교, 풍수리 사상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연동해와 팔간해를 성대히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 경계, 개벽 요소가 있습니다. 왕위 계승 투쟁 왕괴 난 이후에 광종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은 전제 왕권 강화 정책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노비안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하죠.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 실시, 주연공부법 실시, 호족숙청, 칭제권원, 그리고 공복제정, 승과제도 실시가 있습니다. 성종 때는 유교정치를 해서 문불귀족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받아들여지죠.
그 내용이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12목의 목사라는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고 상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연등회를 축소시키고 팔간회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성육부 체제를 실시하고 국자감을 정비하죠. 나중에 국자감은 충렬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합니다. 지방의 경하 의학박사를 파견합니다. 문불 귀족사회의 동료. 고려 초기, 고려 중기, 무신 집권기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문불 귀족, 무신들이 있죠. 고려 초기에는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풍지지 사상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합니다. 고려 중기에는 교정이 유행하고 유교 사상이 유행하고 신라 계승의식이 강합니다. 문불 귀족은 음서나 공음전으로 정계를 이어나가죠. 그리고 폐쇄적인 통원해서 근친혼도 합니다. 문불 귀족사회에 모순이 생기면서 이자금회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체호의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운동을 개경파와 서경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경파는 김부식이 인물이고요. 성향은 보수적, 사대적, 이념은 유교사상, 계승은 신라 계승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사대하죠. 개경파는 묘청 전지상이 있겠고 진취적이고 자주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난가사상, 풍수지 사상을 강조하죠.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되겠습니다. 금을 정벌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신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가 있습니다. 정치와 군사면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은 중방을 통해서 무신 합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최충원, 최우는 교정동함을 통해서 무신 합의기구가 되겠고 최후 때는 정방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최후 때 서방에서 문신을 등용합니다. 이 계기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죠. 군사면에서는 경대승 때 도방을 설치해서 신변을 보호합니다. 이민 때는 도방을 폐지했다가 최충원, 최후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삼별초도 있습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는 10에서 12세기, 고려 중기는 12세기, 무신 집권기는 13세기, 원간석기도 13세기, 원명고치기는 14세기가 되겠습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거란이 침입하게 되고요. 12세기는 여진이 침입하고 13세기에는 몽골이 침입하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합니다. 고려 초기에는 거란의 3차 침입이 있는데요.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합니다. 2차 침입에는 양조의 강조의 변이 있겠고 3차 침입에는 강감찬이 기주 대첩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강감찬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위치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강동 육주 보이죠? 기주도 보입니다. 위치 꼭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 시기에는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개경 난성을 축조합니다. 강감찬이 하죠. 그리고 천리장성을 강감찬이 축조합니다. 이후에 고려와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됩니다. 고려 중기의 때는 여진족이 침입하게 되는데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 구성을 확보합니다. 별무반은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 김뷰식이 사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묘청의 청영운동도, 서경천도운동도 일어납니다. 무신집권기에는 지금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순서 먼저 강동의 역이 있고 무리한 조공 요구, 그 다음에 몽고사신 조고여가 비살되면서 그 이후에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김윤우가 살리타라는 장군을 사살하게 되죠. 황령사 구축 목탑이 소실하고 하게 되고 초조대장경을 소실하고 8만 대장경을 간행하게 됩니다. 무신집권기에는 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반무신의 난, 농민의 난, 천민의 난이 일어납니다. 반무신의 난은 조이총의 난, 김보당의 난, 조교사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농민의 난은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천민의 난은 전주관노의 난, 만적의 난, 망이망소의 난이 있습니다. 원간석기는 원나라와 건문세족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는데 영토를 축소시키죠. 원나라가 철령 이북 땅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제주도에는 탐나총관부, 평양에는 동령부를 설치해서 영토를 축소시킵니다. 부마국의 예외에 따라서 간제를 개편을 하는데 이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 중추원은 미치사로 개편하게 되죠.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만호부를 설치해서 군사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고 다루 가치를 파견합니다. 정종 행성을 설치하고 응방이라는 데서 매를 기르죠. 그리고 공료가 되기 때문에 조원과 결혼도감이 있습니다. 건문세종은 음소와 대농장으로 권력을 잡는데요. 도평의사사 정방을 장악하고 있고요. 몽골푸링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고려양도 같이 유행하죠.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반원정치, 반권정치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원정책으로는 상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고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합니다. 반권정책으로는 건문세조, 기철 일당을 숙청하게 되고 정방폐지, 몽골풀 폐지, 전민변종도감 실시가 있습니다. 전민변종도감은 고려 광종 노비안건법과 유사하죠. 원명 고치기에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채영과 이성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영은 홍산 전투가 유명하고요. 이성계는 황산 전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명의 천령이를 설치를 요구하게 되고 채영은 요동을 정벌하자 해서 이성계가 요동을 치러 올라가지만 위화도에서 해군하게 됩니다.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키죠. 과전법을 실시해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근대편 정치활동과 통치체제는 다음 강에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